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때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폭위 심의 이제 참석 안내문을 받았다면서 저한테 이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의를 하시거나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들어가기 앞서 우선 학교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학교폭력의 개념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를 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우선 첫 번째 피해 관련이 있고 가해 관련이 있겠죠. 그럼 우선 피해 관련부터 보겠습니다. 피해 관련 학생은 CCTV 영상, 그 다음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진단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 관련 학생의 행위가 피해 관련 학생에게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점, 그 다음에 가해 관련 학생의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높고 반성정도, 화해 정도는 낮다며 엄중한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는 점 등을 어필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아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즉 학폭위에 참석하여 당시 상황, 그 다음에 추후 상황, 학교 생활, 가해 관련 학생에게 내려지기를 원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 관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학교에서 다 준비를 해주겠지, 학교에서 뭐 다 자료를 제출하겠지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만 올려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피해 관련 학생이나 피해 관련 학생의 학부모의 의견이나 이런 거는 별도로 이제 의견서나 이런 걸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해 관련인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는 경우가 있고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보면은 우선은 학교 폭력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면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뭐 CCTV 영상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CCTV 영상, 그다음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 그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을 바탕으로 피해 관련에게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학교 폭력에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이제 억울하게 조치를 받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저질렀다면 피해 학생에 대한 사과 편지, 그다음에 반성문, 학부모 탄원서,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그다음에 학교 생활 기록부, 피해 학생이 요구한 사항을 이해하는 내용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은 낮고 반성 정도, 화해성은 높으므로 3호 이하의 조치에 내려져야 한다는 3호 이하 조치를 내려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학교 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서 적극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폭위에 회부된 경우 이제 뭐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이제 학교에서 뭐 모든 걸 다 준비해 줬다고 생각하고 가서 진술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비를 다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준비하고 있다면 각 사안에 맞게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해 의견서 등을 준비해야 하는 한편 의견서 등을 뭐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한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순히 감정적으로 단순히 안 했다 뭐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거, 그 다음에 이제 법률적인 주장,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적인 증거, 뭐 직접적인 증거 있으면 직접적인 증거, 아니면 없으면 간접적인 증거, 이런 걸 해가지고 이제 법률적인 주장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혐의를 벗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이제 말 그대로 사안에 비해 뭐 사안에 맞는 조치나 사안에 비해 경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혼자서 대응하는 데는 좀 제한 사항이 있고 변호사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는 제가 두 가지 꼭 확인을 하고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전국에 저를 포함해가지고 한 10몇 명밖에 안 됩니다.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고,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거 두 가지 꼭 확인하셔서 두 가지 요건 충족하시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으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의 리다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